여러분은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나 고양이 혹은 다른 동물과 함께 살아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더욱 가슴에 와닿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 개는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친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실화 같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 할아버지와 개 한 마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서로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우정이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집에 가서 반려동물을 꼭 안아주고 싶어질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할아버지와 누렁이의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김영감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일찍 아내를 여의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장사를 하러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 돈 많이 벌어서 모시러 올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편지 한 장 오지 않았습니다. 김영감은 아들을 기다리며 혼자 살았습니다. 작은 초가집에서 밭을 일구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였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혼자였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구나. 김영감은 종종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가를 지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낑낑 낑낑. 작고 약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김영감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눈 속에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털은 누렇고 몸집은 아주 작았습니다. 아마 태어난 지 한 달쯤 된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는 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이런 불쌍하게. 김영감은 강아지를 들어올렸습니다. 강아지는 차가웠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자 얘야. 김영감은 강아지를 품 안에 넣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영감은 강아지를 따뜻한 아궁이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헝겊을 적셔 강아지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많이 추웠지? 이제 괜찮아. 강아지는 김영감을 올려다봤습니다. 작고 까만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영감은 미소 지었습니다. 누렁이라고 부를까? 털이 누러우니까. 강아지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김영감은 죽을 쓰어 강아지에게 먹였습니다. 누렁이는 정신없이 죽을 먹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그날 밤 김영감은 누렁이를 자기 방에 재웠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누렁이는 김영감 곁에서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김영감도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 봄이 왔습니다. 누렁이는 쑥쑥 자랐습니다. 작던 강아지가 어느새 중간 크기의 개가 되었습니다. 털은 여전히 누렇고 윤기가 났습니다. 김영감과 누렁이는 늘 함께였습니다. 아침에 김영감이 일어나면 누렁이도 일어났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김영감을 맞이했습니다. 잘 잤니, 누렁아? 멍멍. 누렁이가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함께였습니다. 김영감은 자신의 밥그릇 옆에 누렁이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자, 먹자. 두 친구는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김영감이 밭에 나가면 누렁이도 따라갔습니다. 밭 한쪽에서 놀거나 김영감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렁아, 심심하지? 멍멍. 그래, 조금만 기다려. 일 끝나면 놀아줄게. 멍멍.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올 때도 함께였습니다. 김영감이 앞서가면 누렁이가 뒤를 따랐습니다. 때로는 누렁이가 앞서가면 김영감이 따라갔습니다.
밤이 되면 함께 잠들었습니다. 김영감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렁이가 있었으니까요. 누렁아,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 멍멍. 누렁이도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영감과 누렁이를 부러워했습니다. 김영감 정말 개를 잘 키우시네요. 누렁이 참 영리하던데요. 개가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김영감은 뿌듯했습니다. 허허, 누렁이는 개가 아니라 내 가족이지. 정말 그랬습니다. 누렁이는 김영감에게 가족이었습니다. 아들처럼,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누렁이는 이제 완전히 다 큰 개가 되었습니다. 튼튼하고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김영감을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김영감도 누렁이를 세상 무엇보다 아꼈습니다. 두 친구의 우정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그 우정이 시험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오랜만에 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물건도 사고 오랜만에 마을 사람들도 만나고. 누렁아, 오늘 장에 가는데 같이 갈래? 멍멍. 누렁이는 신나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김영감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김영감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누렁이의 털도 빗질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멋지게 다녀오자. 멍멍. 두 친구는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누렁아, 날씨 좋다, 그치? 멍멍. 누렁이는 신나게 김영감 주위를 뱅뱅 돌았습니다. 장까지는 1시간 정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와 함께라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김영감. 오랜만이네. 누렁이도 왔구먼.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누렁이도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김영감은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소금도 사고 실도 사고 농기구도 샀습니다. 누렁이는 김영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렁아, 심심하지? 멍멍.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끝날 거야. 장보기를 마친 김영감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에는 마을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영감, 여기 앉게. 오랜만이야. 김영감은 친구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누렁이는 김영감 발치에 얌전히 앉았습니다. 한잔 하세. 좋지. 막걸리가 나왔습니다. 김영감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농사는 어떤가? 올해는 비가 적당히 와서 괜찮을 것 같아. 김영감, 자네 누렁이 정말 잘 키웠어. 맞아, 저렇게 얌전한 개는 처음 봐. 친구들이 누렁이를 칭찬했습니다. 누렁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고기를 구워왔습니다. 자, 이거 드시게들. 김영감은 고기 한 점을 집어 누렁이에게 주었습니다. 누렁아, 먹어. 누렁이는 조심스럽게 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허허, 개한테 고기를 주다니. 김영감은 정말 누렁이를 아들처럼 아끼는구먼.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늦었나? 김영감은 시간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가봐야겠네. 그래, 조심히 가게. 또 보세. 김영감은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주막을 나왔습니다. 누렁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김영감과 누렁이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렁아, 오늘 즐거웠지? 멍멍. 나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좋았어. 술 기운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김영감은 걸음이 조금 비틀거렸습니다. 어라.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구나. 누렁이는 걱정스럽게 김영감을 쳐다봤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 쉬었다 가자. 길가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 누렁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김영감은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아, 좀 졸리네. 누렁이는 김영감을 쳐다봤습니다. 김영감의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잠든 것입니다. 누렁이는 김영감 곁에 누워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몰랐습니다. 곧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김영감은 여전히 나무 아래서 자고 있었습니다. 술기운과 피곤함에 깊이 잠든 것입니다. 누렁이는 김영감 곁에서 잠들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금 전과는 다른 바람이었습니다. 차갑고 거센 바람. 누렁이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 탄 냄새. 누렁이는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 멀리 숲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긴장했습니다. 멍멍. 김영감을 깨우려고 짖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깨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상태였습니다. 멍멍. 멍멍. 누렁이는 더 크게 짖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숲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에 누군가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았거나 번개가 쳤거나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다급해졌습니다. 멍멍멍. 멍멍멍.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김영감의 옷을 물고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불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무들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닥타닥. 열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영감을 두고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을 깨울 수도 없었습니다. 김영감을 끌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누렁이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누렁이는 멀리 개울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물. 누렁이는 결심했습니다. 멍멍. 한번 크게 짖고는 개울로 달려갔습니다. 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온몸을 물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영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불길은 이제 아주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주위의 풀들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는 김영감과 불길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땅에 문질렀습니다. 젖은 몸으로 땅을 적시며 뒹굴었습니다. 불길이 김영감에게 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길은 강했습니다. 누렁이의 몸은 금방 말랐습니다. 다시 개울로 달려갔습니다. 첨벙. 또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온몸을 적시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뒹굴며 불길을 막았습니다. 누렁이는 계속 반복했습니다. 개울로 달려가 물에 뛰어들고 돌아와서 뒹굴며 불길을 막고 다시 개울로 달려가고 또 돌아와서 막고 몇 번을 반복했을까요? 10번, 20번, 30번. 누렁이는 지쳐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영감을 지켜야 했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거셌습니다. 누렁이의 털이 그을리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피부가 되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계속했습니다. 개울로 달려가고 돌아오고 뒹굴고 개울로 달려가고 돌아오고 뒹굴고 김영감을 향한 사랑이 누렁이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고통보다 더 큰 사랑. 그것이 누렁이를 지탱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렁이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계속 뒹굴었습니다. 계속 불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람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불길이 다른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영감이 있는 곳에서 멀어졌습니다.
누렁이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타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털은 그을렸고 피부는 데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무사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김영감이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술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잠들었구나. 김영감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캄캄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누렁아? 김영감은 누렁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자기 곁에 쓰러져 있는 누렁이를. 누렁아. 김영감은 깜짝 놀라 누렁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누렁이의 상태는 끔찍했습니다. 털은 여기저기 그을렸고 피부는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숨은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누렁아, 누렁아, 정신 차려. 김영감은 누렁이를 흔들었습니다. 누렁이는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김영감을 보고 살짝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주인님. 하는 것처럼. 그제야 김영감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숲이 불에 탔습니다. 곳곳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땅은 젖어 있었습니다. 개울에서 이곳까지 물이 흘러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구한 거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영감은 재빨리 옷을 벗어 누렁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힘을 내야 했습니다. 버텨라, 누렁아. 집에 가자. 김영감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술기운은 완전히 깼습니다. 오직 누렁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김영감, 무슨 일이야? 누렁이가 다쳤어? 어서 집으로 가.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누렁이를 눕혔습니다. 물을 데워라. 헝겊을 가져와. 김영감은 정신없이 누렁이를 돌봤습니다. 따뜻한 물로 상처를 씻어주고 깨끗한 헝겊으로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화상이 심했습니다. 약초가 필요해. 김영감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영감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화상에 좋은 약초를 구하러. 마을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김영감, 몸 조심하세요. 저희가 대신 가겠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가야 해. 김영감은 산을 올랐습니다. 높은 산, 험한 산. 보통 때라면 엄두도 못 낼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렁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온종일 산을 헤맸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화상에 좋다는 귀한 약초를. 이거다. 김영감은 조심스럽게 약초를 캤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김영감은 약초를 다렸습니다. 정성껏 조심스럽게. 누렁아, 조금만 참아라. 약을 누렁이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누렁이는 아파도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영감을 믿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밤낮으로 누렁이를 간호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렁이만 돌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도왔습니다. 김영감, 이거 드세요. 누렁이한테 이 음식 주세요. 제가 오늘 밤 지켜볼게요. 모두가 누렁이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모두가 누렁이가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누렁이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김영감은 불안했습니다. 누렁아, 제발 눈을 떠다오. 김영감은 누렁이의 앞발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처님, 제발 누렁이를 살려주소서.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누렁이만 살려주소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김영감은 누렁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렁아, 일어나야지. 그때였습니다.
누렁이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김영감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누렁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렁아. 김영감은 소리쳤습니다. 누렁이는 김영감을 보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멍. 약한 소리로 짖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김영감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일어났구나. 일어났어.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렁이가 깨어났대. 정말? 어서 가보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다행이다. 누렁아 잘 버텼구나. 누렁이는 힘없지만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누렁이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의 정성스러운 간호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누렁이는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일 후 누렁이는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누렁이는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털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화상 자국은 남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김영감은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누렁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누렁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멍멍. 마치 괜찮아요 주인님 하는 것처럼. 그 일이 있은 후 김영감과 누렁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영감은 누렁이를 더욱 아꼈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가장 따뜻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누렁아 이리 와. 여기 누워. 멍멍. 따뜻하지? 멍멍. 누렁이도 김영감을 더욱 따랐습니다.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영감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친구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저런 우정은 처음 봐. 사람보다 더 의리 있는 개야. 정말 아름다운 관계야.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습니다. 누렁이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털도 다시 풍성해졌습니다. 건강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화상 자국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볼 때마다 김영감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렁아, 너는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구나. 멍멍, 나도 너를 평생 지킬게. 멍멍. 두 친구의 약속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그 후로 김영감과 누렁이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김영감은 누렁이를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누렁이는 김영감을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친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게 진짜 가족이지. 혈육이 아니어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영감은 더 늙었고 누렁이도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영감이 병상에 누웠습니다. 나이가 많아 몸이 약해진 것입니다. 누렁이는 김영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누렁아 고맙다. 평생 함께해줘서. 멍멍. 누렁이는 슬픈 눈으로 김영감을 바라봤습니다. 김영감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누렁이도 얼마 후 김영감을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친구를 나란히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후손에게 전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 그 사랑은 때로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 누렁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김영감을 구했습니다. 고통을 견디며 불길을 막으며 주인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도 우리 곁에 소중한 존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가족을, 친구를, 반려동물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소중한 존재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오늘 집에 가시면 반려동물이 있다면 꼭 한번 안아주세요. 가족이 있다면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 작은 표현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오늘 이야기가 알려주지 않았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반려동물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